네, 안녕하세요. 15장 파일 IO와 기본 IO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이제 자바에서 주로 여기 사용되는 그 파일과 그 파일에 관련된 디렉토리를 다루는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단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가기 전에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스트림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기본적인 스트림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IO는 이제 스트림인데요. 그 스트림에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있습니다. 입력 스트림은 뭐 소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읽어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스트림에다 데이터를 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구현한 구현체들을 계속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스트림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트림들입니다. 바이트, 캐릭터, 버퍼 스트림도 있고요. 객체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바이트 스트림이고요. 8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하는 스트림이고, 그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은 가장 대표적인 8바이트 스트림 구현체가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파일 계획체로부터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파일로부터 파일을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쏴주게 되면 어떤 파일을 읽어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읽을 때는 이제 8바이트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읽는다는 게 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스트림은 문자 데이터 세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셋을 설정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입니다. 그리고 버퍼 스트림은 버퍼를 가진 스트림인데요. 리더나 라이터뿐만 아니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도 버퍼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리더, 버퍼 라이터,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요. 이 버퍼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 중간에 일정량의 그 완충지대라고 해놔야 되나요? 완충지대를 갖고 있어서 어, 그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버퍼잖아요. 예를 들어서 CPU는 연산이 굉장히 빠른데 메모리는 굉장히 연산이 느리다. 그럼 중간에 이제 캐시를 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캐시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일정 부분 계속 읽어다가 CPU에다가 전달해 주는데 CPU가 이제 너무 속도가 빨리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가 느리면은 이제 그 중간에서 자꾸 끊길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버퍼를 둬서 그 버퍼를 통해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 이제 버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버퍼 리더나 버퍼 라이터, 버퍼 인풋 스트림 이런 스트림을 쓸 때는 기본 스트림을 이제 버퍼 스트림으로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트림을 제가 지금 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눈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제를 간단하게 하나 만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하나 똑같이 만드셔서요. 이제 기본적인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하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파일 IO 스트림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작업해야 될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파일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기 파일이란 걸로 a.text라는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파일 안에 내용은 뭐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1, 2, 3, 4, 5, 6으로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쭉 1, 2, 3, 4, 5, 6부터 라인 단위 기호가 있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fi는 null, 파일 아웃 스트림은 fo는 null. 근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풋을 안 받아서죠. 인풋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파일 인풋 스트림은 java.io 밑에 있는 거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을 안 받았고요. 아웃 네, 글자가 틀렸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풋 스트림
IO 밑에 있는 거고요. 똑같이 받아서 이제 트라이 캐치로 감싸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로 감싼 이유는 얘네들을 작업할 때는 무조건 IO 엑셉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IO 엑셉션 I라는 이름 할까요? I 네. 네, 하고요. IO 엑셉션도 임포트를 안 받았으니까 얘도 임포트를 받겠습니다. IO 밑에 IO 엑셉션이 있습니다. 계속 에러가 나네요. 아직 그런 구문 안 정했는데 날렸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났던 에러는 이 구문 안에 IO 엑셉션 발생하는 게 없는데 왜 너 IO 엑셉션을 벌써 잡았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input stream 이제는 안 날 겁니다. a.text 이 말은 뭐냐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의 인자로 파일 명을 주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에서 내용들을 읽어다가 이 인풋 스트림 객체 안에 담습니다. A 파일 객체에서 우리 꺼내 쓰기만 하면 되겠죠. new 파일 output stream b.text 자 이렇게 이거 의미는 난 파일 쓸 거야.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쓸 건데 이름을 b.text라는 이름을 쓸 거야. 이 스트림 객체 안에는 이제 스트링으로 파일 명을 줘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 객체를 줘도 상관이 없고요. 요건 API를 참조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nt c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파일 돌면서 c에다가는 fi.read fi는 그 인풋 파일 인풋 스트림이었죠. 인풋 스트림 read를 하면은 파일이 읽혀집니다. 근데 반환되는 값은 정수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을 다 읽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a.text에서 1, 2, 3, 4, 5, 6 했는데 6개까지 읽고 뒤에 더 이상 값이 없어. 읽을 게 없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이제 리턴을 합니다. 어디서 리턴을 하냐? fi.read라는 메소드에서 리턴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쓰고 있죠. 이 부문 안에.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fi.read 메소드에서 값을 읽어와서 c 변수에 계속 담아. 이 c 변수는 while문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write라는 메소드에다가 c를 담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작업을 하고 일단 c를 담았어요. 담아서 계속 요 밑에 구문에 처리를 하고 다시 반복 와서 그 다음번에 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8바이트 있고 또 읽어요. 그러면 또 읽어서 있으면은 또 담아서 c에 담아서 또 밑에 처리할 수 있고 계속 담다가 이제 6까지 왔어요. 6까지 왔으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마이너스 1을 반환할 때까지 도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이제 저기 마이너스 1을 제가 잘못 썼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도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이 파일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야 되는 게 f.write인데요. 이 f.write에서 하는 역할은 아웃풋 스트림의 write 메소드로 하면은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으로 열어놓은 b.text에다가 c라는 내용을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이 파일문 넣으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요 지금 클래스 역할은 b.a.text에 있는 내용 다 읽어다가 b.text로 만들 거예요. 돌려볼까요? 출력 결과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컴파일된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출력 결과가 있어요. 네, 컴파일된 디렉토리에 잠깐만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맥이라서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도 보통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 밑에 우리는 헬로라는 그 프로젝트로 만들었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헬로라는 프로젝트 밑에 이제 두 개의 폴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클래스 패스나 프로젝트나 세팅 이런 파일들은 무시하고요. 지금 빈 디렉토리는 src 디렉토리는 이제 소스 자바 파일들이 저희가 만든 자바 파일들이 들어가고요. 빈 디렉토리에는 저희가 만든 자바 파일들을 컴파일한 디렉토리가 파일들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디렉토리를 보시면
B.점 텍스트가 있나요? B.점 텍스트가? A.점 텍스트만 있네요. A.점 텍스트만 있고 B.점 텍스트는 안 돌렸나요? 돌렸는데요. B.점 텍스트는 여기 없네요. 잠시만요. 어디 생겼는지.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은 이 빈 디렉토리에 가서 직접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클립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생겼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 제가 직접 실행한 결과인데요. 직접 실행했다기보다는 이제 자바 커맨드를 이용해서 실행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B.점 텍스트 파일 있죠? B.점 텍스트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B.점 텍스트 파일. 아까 전에 A.점 텍스트 파일에서 저희가 1, 2, 3, 4, 5, 6 있었는데 실행시키니까 1, 2, 3, 4, 5, 6 그대로 찍히죠? 네. 스트림의 개념을 이제 좀 이해하셨으려나 싶네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풋 스트림을 구현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파일 읽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다. 나머지 스트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버퍼드 리더 스트림을 이용해서는 뭐 라인 단위로도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 스트림을 이용해서는 객체를 또 읽을 수 있고 객체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근데 사용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콘솔 입출력인데요. 콘솔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통해서 콘솔에다가 이렇게 값을 찍었기도 하지만 콘솔에서 또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서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콘솔 객체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콘솔하고 콘솔 객체를 이용해서 시스템.콘솔을 얻은 다음에 콘솔을 통해서 어떤 값을 처리할 수 있게끔 입력도 받을 수 있고 계산해서 출력도 해줄 수 있고 간단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 시스템.아웃 포맷 요건 저번에 좀 이전 장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을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PI 문서를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객체 스트림과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림은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와 이제 기본형 타입 데이터도 모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객체 스트림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클래스의 객체들, 클래스를 생성한 객체들을 이제 그대로 파일에다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된 걸 다시 객체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객체 스트림을 통해서 객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딴 상대방에 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상대방이 보낸 객체를 또 받아갖고 저희가 바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객체 스트림을 쓰기 위해서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레이션이라고 선언하면 나는 이거 객체에 저장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 스트림을 통해서는 객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요. 객체 안에서도 다른 객체들을 막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저장할 때는 객체 참조된 순서대로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읽을 때는 다 역순으로 읽게 됩니다. 저희 책의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네, 지금 저희 책의 내용인데요. 라이트 오브젝트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어요. 그 라이트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 스트림에서 오브젝트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고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고 라이트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A 객체를 저장한다고 해도 A 객체 안에 B 객체, B 객체 안에 C1 객체, B1 객체 안에 C 객체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리 구조로 이제 참조가 일어나는데 그 참조들을 객체 스트림은 순차적으로 A 객체, B 객체, B1 객체, C 객체, C1 객체, C2 객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읽을 때는 또 다시 요 순차적으로 또 다시 읽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지만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전에 기본적인 개념이라고는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 스트림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을 지금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디렉토리랑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검색을 하고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를 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원래 자바 6.0까지는 이제 그 NIO 패스라는 클래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 디렉토리를 파일을 할 때는 디렉토리나 뭐든지 이제 파일 객체를 생성해서 파일 객 파일 객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디렉토리 여부도 체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자바 7부터는 좀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자바 7으로 이제 저희 책이 집필이 돼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자바 7으로 많이 업데이트하는 곳이 점점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6가 이제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라서 6를 계속 많이 썼었는데, 아마 내년쯤 가면은 많은 사이트들이 아마 자바 7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자바 6에서 다루지 않는 자바 7에서만 다루는 이제 NIO 패스 클래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바 이제 파일을 다룰 때는 좀 문제가 뭐였냐면은, 파일이 굉장히 커지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웃 오브 메모리가 쉽게 났었어요. 그래서 파일이 뭐 몇 기가짜리 파일 다루기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몇백 메가짜리 파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심볼링 링크 처리도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파일에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메시지를 뱉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세븐 버전에서 이제 아예 바꿔서 NIO라는 NIO 파일 또는 패스 클래스 를 만들어서 이것만 사용해라 라고 이제 API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는 권고대로 저희 책에서는 이제 그 NI 클래스를 이용한 파일 다루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 6 버전에서는 문자열 단위로 그냥 지정해주면 그냥 파일을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NIO부터 이제 패스 클래스를 별도로 그 파일과 그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경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파일스나 어떤 파일 작업할 때는 모두 다 이제 패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클래스에서 패스를 얻기 위해서는 패스.get이라는 그 패시스 클래스의 get이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get 메소드 안에다가 문자열 스트링을 주게 되면은 패스 경로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패스 경로를 이용해서 패스의 경로와 패스의 문자열과 패스에 있는 디렉토리 네임과 패스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 밑에 있는 메소드들처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스 NIO 자바 자바 NIO 파일 밑에 있는 이제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스 exist는 파일이 존재하니, 그 다음에 경로로 주어진 패스 경로로 주어진 곳에 파일이 존재를 하니, 또는 not exist는 파일이 존재를 하지 않니, 파일 is writeable은 이거 쓸 수 있는 파일이야. 파일 같은 경우 이제 잠겨져 있는 파일은 못 쓰고 읽기 전용 파일 또는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파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s executable 하면 이게 뭐 윈도우 같은 경우 exe 파일이니,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파일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구문에 이제 files.copy를 이용하면 뭐 인자로 주어진 파일 A에서 다른 쪽으로 파일을 이제 복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move 하면 아예 그냥 이동시킬 수도 있고, 리드 어트리뷰트 하면 파일에 있는 속성 정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성 정보를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파일 스토어 하면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읽어다가 이제 파일 정보를 뿌려줄 수 있고요. 파일스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하면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스 뉴 디렉토리 스트림 하면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디렉토리를 이제 다루기 위한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스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예제를 좀 보고 넘어가야지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클래스를 만들고요. 카피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이그젠플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이제 만드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바 NI에서는 패스 클래스라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패스 클래스에다가는 pass.get 아까 만들어 놓은 b.text 이용할까요? b.text를 잡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임포트 받으라고 빨간 줄 뜨죠. 그럼 다 임포트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받고요. 이제 패스 경로에다가 우리가 그 복사할 파일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pass.get 이거는 뭐 e.text로 할까요? e.text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exception 그냥 exception을 잡았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경로 따라 잡아야 되는데 상속 구조 따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 귀찮아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스 클래스 밑에서 카피란 메소드만 호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P1에서 P2로 카피만 해라. 근데 이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면은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리플레이스 이그 네, 이게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스라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자바 NIO 파일 밑에 디렉토리 밑에 있는 객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기만 하면 그냥 간단하게 파일이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은 뭐 끝나는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자바 파일 이름이 카피였죠. 카피 파일 example 실행하면은 그럼 2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네, 2라는 애가 나왔죠. 똑같이 B를 2로 복사했으니까 2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도 똑같죠. 네. 이렇게 파일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파일 복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탐색하는 걸 한번 볼까요?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안에서 간단하게 디렉토리를 탐색하는 방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list 디렉토리 example 디렉토리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다가 디렉토리를 조회하는 거 디렉토리 만들 패스를 정할까요? 그 다음에 임포트 받고요. get해서 여기다가 패스를 하나 정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다가 그냥 상대 경로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대 경로로 new dir 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일스 객체에서 바로 이용해서 create 디렉토리 pass dir 그래서 만들어 놓은 new dir pass 여기는 속성은 주지 않겠습니다. 속성은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패스 죄송합니다. dir 리스트 dir은 디렉토리를 읽을 패스예요. 그래서 get 하고 현재 디렉토리를 줄까요? 현재 디렉토리를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IO exception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네. 그냥 메인에서 exception을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로를 설정하고 이 점은 현재 경로를 의미합니다. 현재 경로를 의미하고요. 이거 운영체제별로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라서 이렇게 했고요. try 리소스 구문을 사용해서 디렉토리에 있는 패스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읽어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스트림하고 패스로 제네릭이 지정된 타입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files.new 디렉토리 스트림 해서 위에서 설정한 리스트 dir 패스를 넣게 되면 맞죠? dir 패스를 넣게 되면 안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스트림에는 임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스트림 타입으로 이제 new 디렉토리 스트림 호출하면 디렉토리 스트림 타입으로 객체가 반환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호출해버리면 이제 디렉토리 이들이 여기에 쭉 담겨서 이제 오겠죠. 그럼 저희가 할 일은 이 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다가 그냥 출력만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file.get 파일 name 메소드 이 파일 객체 안에 있는 패스 객체 안에 있는 get 파일 name이면 파일 내용 이름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작업할 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자 실행을 해볼까요? 근데 실행이 잘 될까요? 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실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그 해당 디렉토리로 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바 create 디렉토리 example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디렉토리 내용들 저희 빈 디렉토리 있는 디렉토리 파일들이 쭉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new dir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나 한번 볼까요? new dir 네, 여기서 보이시죠? new dir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일스에 있는 create new stream 또 파일스에 있는 copy 메소드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 복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파일스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많이 익혀 두셨다가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new 디렉토리 스트림을 할 때 인자를 2개 줄 수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asta.class를 주게 되면 asta.text를 줄까요? 텍스트라고 주게 되면 확장자가 .text인 파일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바 이전에 실행했던 걸 실행해보죠. 자바 example 하면 자 보시면 맞겠지만 텍스트만 이제 파일만 출력이 되죠. 이 뒤에 주어진 인자는 글로브 패턴이라고 하는데 유닉스에서 쓰는 유닉스나 이제 윈도우나 쓰는 그런 패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글로브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다 따로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그래서 물음표 정규식이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물음표는 문자 한 개, 다수 문자, 아스타는 그다음에 느낌표는 일치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중괄호하고 A, B, C 하면 이 중에 또는만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고 이런 것들은 좀 정규식과는 좀 틀리고요. 그래서 많이 익혀두시면 나중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API 문서에 그대로도 나와 있습니다. API 문서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웃풋 스트림이나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랜덤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지점까지 접근해서 파일을 쓸 수도 있고요.
파일스 올 리드 올 바이트, 파일스 객체에서 올 리드 라인, 또 라이트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객체를 아까 전에 스트림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 버퍼드 라이터, 뉴 버퍼드 리더 같은 스트림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파일에서 내용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라인 단위로 읽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C급을 바이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액세스 파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 파일에 사용되는 거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버퍼드 리더 스트림을 통해서 한번 하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라고 파일 짓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그대로 갈 거고요. 캐렉 차셋을 선언하겠습니다. 차셋은 이제 캐릭터 문자 셋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버퍼드 리더를 쓰기 위해서 캐릭터 문자 셋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셋이 뭐 UTF-니 아니면은 뭐 아스키로 돼 있니 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아스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a.txt 내용 그대로 읽어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 이거 아니죠. .get a.txt 이런 내용 그대로 읽어다 넣고요. 임포트 안 됐던 것들 다 임포트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라이 리소스문 이용해서 또 버퍼드 리더 br files new 버퍼드 리더 패스 넣고요. 아까 전에 구성했던 cs 넣어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버퍼드 리더를 쓸 수 있습니다. 버퍼드 리더가 아직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고요. IO exception 던져주죠. IO exception 던져버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캐치문에서는 exception을 잡아버리겠습니다. 잡고 닫고. 잡은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 안 할 거고요. 그냥 예제니까요. 이 버퍼드 리더의 장점은 이제 그 라인 단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보는 파일 단위로, 눈에서 볼 그 파일 단위로 라인 단위로 읽을 수 있고요. 그 버퍼드 리더의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로 치면 라인 단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퍼드 리더는 라인 단위로 넣어서 마지막 라인이 되면 널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널이 되면 이제 파일이 끝났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라인이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서 new 버퍼드 리더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퍼드 리더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패스.get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다가 뭐 절대 경로를 주어지는 경우에는 절대 경로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퍼드 리더 클래스를 여기서 콘솔상에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txt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기 때문에 a.txt에 있는 내용들이 1, 2, 3, 4, 5, 6 계속 있었죠. 그 내용들이 라인 단위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 NIO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렉토리를 탐색할 때 그 특정 조건에 맞는 내가 갖고 있는 특정 조건에 맞는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파일 비지터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서 그걸 디렉토리 탐색할 때 넣어주면은 이 파일 비지터는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소드를 뭐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메소드 중에서는 이제 뭐 비지트 파일 디렉토리에 파일에 호출되었을 때 작업해야 될 내용들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 비지트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작업들, 포스트 비지트 디렉토리는 디렉토리에서 나올 때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을 넣어준 다음에 이걸 디렉토리 탐색할 때 넣어주면 특정 조건에 맞는 디렉토리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용으로 어떤 저희가 디렉토리 조건에 만족하는 디렉토리를 뽑고 싶거나 파일을 뽑고 싶을 때는 이 파일 비지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에서 제공하는 파일 NIO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루고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